라이브 방송. 어색하지 않죠? 자, 그러면 먼저 자기소개 그럼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5년 차 형사 전문 변호사이자 유튜브 좋은 변호사 운영하고 있는 안세현 변호사입니다. 와, 오늘은 어떤 일로 이 더 컬처인 라운지에 방문을 하셨죠? 저희가 이제 제가 책 출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크기가 작네. 라이브 방송의 묘미. 그래서 이어서 하면 그 안세현 변호사님이 저랑 알게 된 지도 거의 10년이 됐어요. 제 24살, 23네 뭐 이럴 때부터 이제 같이 지내왔었는데 오빠가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 하고 이런 과정도 제가 봐왔었는데 너무 아쉬웠던 게 책을 제가 계속 몇 년 전부터 쓰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엄두가 나지 않으니까 계속 미뤄오시다가 이번에도 진짜 쓰자 해가지고 사실 제가 먼저 엄청 설득을 해서 이제 오빠가 책을 쓰게 됐어요. 근데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책을 쓰시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이기적 남자라는 책을 쓰고 있고, 이거는 이 남성분들이 그런 제가 한 15년 정도 이제 남녀 문제 전문으로 이런 소송을 하고 하다 보니까 참 이 관계에서 무너지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이 남성분들이 좀 이 관계에서 무너지지 않고 자기 기준을 잡고 나아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면서 그 부분에 좀 도움이 되고자 책을 좀 쓰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책 쓰시면서 에피소드들이 있으실까요? 에피소드 뭐 많죠. 그 여러 가지 일단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담을 많이 좀 넣으려고 했고요. 네. 제가 책을 처음에 쓰기를 뭐 한 이게 뭐 올해 딱 계획하고 바로 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거 제 유튜브 영상에도 있는데 한 2년 전쯤 원래 책 써야겠다 생각을 한 거는 훨씬 더 오래됐고 한 5, 6년 정도 됐었고 언젠가는 책을 써봐야지. 근데 그때는 너무 좀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유튜브 영상에도 제 채널에 올려드렸는데 한 2년 전쯤 그때 신년 계획으로 책을 쓰겠다 이렇게 이제 공표를 했죠. 그리고 제 자신에게 동기부여도 하고 했는데 막상 처음에 이제 책을 쓰려고 제 이제 사무실에서 이런 뭐 일장 뭐 이렇게 쓰고 막 하는데 그때는 뭐 책 제목도 안 잡혀 있었고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책을 쓸지 이런 것도 사실 없었어요. 그냥 무작정 일단 한 편부터 써봐야겠다 일장부터 그러면서 쓰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그렇게 일장을 써놓고 이제 또 시간이 오래 지났죠. 이게 그 쓰기 시작했던 게 한 1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일단 일장을 써놓고 또 무기한 연기 하다가 왜 연기를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 책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일단 엄청나게 막 대단한 내용을 써야 될 것만 같은 부담감이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진짜 뭐 책을 내면 베스트셀러 뭐 이런 걸 내야 될 것만 같고 그래서 진짜 대단한 내용이 들어가 뭔가 논문이나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라 생각을 해서 그 부담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시작을 해보자 하면서 일장을 써놓고 그 다음에 또 한두 달 뒤에 또 그 다음 내용을 조금씩 쓰고 그러다가 또 몇 달이 지났죠. 이 시간이 훅훅 가더라고요. 뭔가 데드라인을 정하지 않으니까 이게 그냥 시간이 금방금방 가고 왜냐면 이게 제 1순위가 아니고 저는 뭐 변호사 본업을 해야 되고 또 유튜브 활동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1순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진짜 마음에 어떤 그런 걸 잡고 어느 정도 책을 좀 써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목차를 잡기 시작을 한 거죠. 목차를 제가 스스로 잡고
그거를 이제 요즘엔 AI가 많이 발달이 돼 있으니까 AI도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목차 어때, 이런 목차 어때 계속 얘기하면서 그런 디벨롭을 계속 시켜 나갔죠. 그렇게 하면서 좀 탄력을 받았던 것 같고, 그냥 어느 정도 사실 그 목차가 완성이 되고 그 책 쓰는 게 지금 한 80% 정도 완성이 됐을 때 이제 지금 서진이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아 이거 책 한번 내보고 싶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아 이거 그러면 이때 데드라인을 딱 그 잡게 됐잖아요. 네. 저희가 잡고 그러면서 수정을 다 하고 그러면서 뭐 그 작가님이 계셔서 그 어떤 오타 교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맡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급속도로 이제 진행이 된 거죠. 일단 방금 말씀하셨던 거를 나 약간 요약하면은 뭐 이렇게 한 두세 가지 의견이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사실 저도 그랬던 게, 이게 제가 막 당장 돈이 되는 거는 이거 데드라인이 있으니까 하게 되는데, 이거는 안 해도 뭐라고 아무도 못하고 이게 책을 써서 무조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이게 혹시 아무 반응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지 않을까 하다가 미루다 보니까, 미루면 더 완벽해야 될 것 같다는 그 엄청난 힘듦에 계속 사이클이 돌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좀 세리파트 준비가 좀 그래요. 계속 미루다가 근데 결국 사실 제 책이 이틀 전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미뤄요. 근데 제 스스로도 약속했던 게 생일 파티 때 일단 제가 포스트 넣었잖아요. 준다고. 근데 저도 6개월 전부터 항상 쓰거든요. 근데 3월까지 계속 미루다가 그 원고에 제가 분명히 썼었어요. 근데 3월 중순에 보니까 다 갈아엎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2주 동안 거의 밤새서 했는데 이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 6개월 동안 했을 맞아 때보다. 맞아. 똑같이 저도 느끼는 게 네. 책을 쓴 총 기간은 한 1년이 넘을 거예요. 근데 거의 마지막 한 2, 3주 그러니까 그때 다 썼어. 그리고 막 오히려 써놨으니까 그게 지금 보니까 안 보였던 것들이 다 보이면서 신기하게 그때도 엄청 열심히 몇십 시간, 몇백 시간 투자해서 막 토날 것 같은데, 그때보다 2, 3주 뒤에 내가 봤을 때 이 목차를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뭔가 신뢰를 받은 것처럼 맞아요, 딱 맞아요. 보여서 네. 이건 부족해도 일단 내야겠다. 그리고 저는 어쨌든 제가 그걸 겪어봐서 너무 잘 알고 이게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될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또 하기 전에도 엄청 후회해. 내가 이거 왜 포스트에 넣어가지고 그 한 줄 빼면 되는데. 그래서 일주일 전까지 고민해서 저는, 그리고 이게 직전 인쇄, 저는 인쇄 비용 자체가 저는 1.5배 들었거든요. 그 인쇄소에서 안 받아줘가지고. 그러니까 굳이 더 비싼 금액에 더 스트레스 받지만 하고 나니까 하길 잘했다. 이거 약속 밀렸으면 1년 밀렸겠다. 그러고 또 그래서 저는 개정판을 많이 냈던 편인데, 그래서 데드라인이 없거나 이제 꼭 안 해도 되는데 하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은 저도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었을 때 누구나 그런 거라고 인정하는 편이죠. 그 내가 막 게으른 거 같고 막 하나고 그러다 막 때려칠까 이거 했을 때 뭐 얻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다가도 딱 그 생각 맞아. 그쵸. 이거에서 내가 얻는 게 뭐지? 약간 그쵸. 이런 생각.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하기 쉽고 누구나, 오빠도 만약 했을 때 쉬웠으면 이게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거라는 불안감이 동시에 존재하거든요. 근데 내가 책을 써보니까 뭐 사실 AI를 책 내는 사람들 요즘 많잖아요. 전자책으로. 그런 사람들 전자책을 많이 내거든요. 근데 그걸 읽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게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찍었던 유튜브가 AI 챗GPT가 저희 회사 대신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했었거든요. 왜냐면 챗GPT랑 AI는 걔네가 나오는 글은 제가 썼을 때 오빠도 똑같이 오더하면 나올 수 있는 글이에요. 그러면 이 글을 왜 인간이 시간 투자해서 읽느냐. 그리고 읽는 사람들이 알아요. 이게 AI가 공감 능력까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AI 챗GPT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결국 이렇게 오빠가 저처럼 진짜 내 스토리에 넣은 책들이 더 뜰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너무 마구잡이로 책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촬영 전에도 나 아직 인쇄가 안 됐으니까 오빠 계속 고민이다 해서 오늘 유튜브를 찍으면서 내가 더 설득을 줘야겠다. 왜냐면 저는 뭐 오빠한테 얘기를 하면 저는 저를 잡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이 경험을 했던 선두주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이상하거나 힘든 과정을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빠가 이런 감정이 들었을 때 이게 제가 다 느껴졌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감정이 들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이게 미친 듯 공감이 되면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완성도에 대한 부담인데, 저도 이제 23살 대학생 때 책을 냈는데 그것도 저 3개월 잡고 써서 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좀 무섭기도 했었고, 저는 음악대학교 다닐 때 썼으니까 온갖 비난을 학교 다닐 때 받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저희는 교수님들이 엄청 보수적이어서. 근데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 어쨌든 난 하고 싶은데 안 하면 안 해도 후회하고 어차피 해도 후회할 거예요. 근데 내가 30대 때 내서 욕먹는 것보다 20대 때 내서 욕먹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빠는 이제 지금 뭐 나이가 있으시긴 하지만 50대 때 내는 것보다 40대 때 내는 게 낫고, 그러면 또 생각하면 더 일찍 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생각한 것도 남들한테 빠를 수 있으니까 무조건 내고, 그래도 특히 오빠는 이제 전문직이기 때문에 더 그러신 것 같아요. 전문직 분들이 자기에 대한 지식에 대한 그
그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 하나하나를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책을 내야 또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인쇄가 됐을 때 나오는 그 아쉬운 것들은 또 개정판을 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책은 완벽해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제 책 낼 때부터 나 모르겠고 이게 내 최선이야. 근데 부족한 거 있을 수 있고 오탈 수 있을 수 있어. 왜냐면 난 인간이니까. 내가 잘났고 완벽해서 책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거를 한두 명이라도 공감해줬으면 좋겠어서 쓴 거야. 그래서 틀린 게 있거나 부족한 게 있으면 얘기해줘.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면 비난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비난을 받거나 더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나 완벽해. 나 너네가 아무도 비난할 수 없어. 말해도 뒤에서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짜시면 아 내가 부족할 수 있다. 그거를 뭐 열린 결론. 그리고 어쨌든 오빠도 직접 오빠가 쓰니까 오탈자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더 진실성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오타나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대학교 때 책 썼을 때 엄청 악플이 달렸던 게 뭐 왜 대학생인데 이런 책을 쓰냐 아니면 문장력이 이상하다. 그리고 뭐 오타가 좀 있다. 왜 말투가 이러냐서 아니 무슨 대학생이 그걸 완벽하게 무슨 50대처럼 쓰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으로 그 댓글들 덕분에 이 사람 진짜 썼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완벽해도 이상하다. 처음 쓰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두려움이 없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책을 쓰기 전이랑 이제 책을 쓰고 나서 그래도 직접 경험해 보니까 이게 다른 것 같다라고 느끼신 게 있나요? 뭔가 내가 쓴 어떤 글들이 이렇게 저작물이 돼서 나온다라는 게 되게 좀 기분이 좋았고 뭔가 내가 작가가 된다는 네. 이게 처음에 책을 쓸 때는 초반에는 이제 너무 막막하고 어떻게 네. 해야 되나 하는데 한 80% 정도 원고가 완성되고 목차도 다 잡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뭔가 내 책이 생긴다는 거에 대한 설렘?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 사실 뭐 엄청난 뭐 변호사로서 수임에 도움이 직접적으로 된다거나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하는데 네. 그냥 이게 자체로서 어떤 나의 또 다른 자아 실현? 약간 이런 부분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충을 해드리면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있고 사실 돈과 시간 투자하는데 아무것도 안 남을까봐 제일 걱정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저희 회사 고객들이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허튼 소리 안 하거든요. 제가 다 겪어봐서 출판사 대표 중에서 매년 책을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우리나라 출판사 중에서. 그리고 아직도 제가 10년 전에 제가 제일 어려요. 그게 저희 장점. 여자 대표도 저밖에 없어요 출판사. 음악회도 사람도 없고. 근데 막 이제 더 보충을 하면 이게 책을 써서 막 내가 갑자기 지나다니는데 사람들이 알아보고 성공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리고 내 인세로 막 뭐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환상을 가지신 분들은 저희는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이제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써서 성공하는 건 아닌데 책을 쓰면 성공할 확률을 높여주는 건 전 100% 장담해요. 어떤 면에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책을 써서 무조건 성공한다는 걸 보장해주는 건 사기지만 전 책을 쓰고 나서 도서관 이런 데서 제가 신청도서 다 넣었거든요. 그리고 지하철이나 어디 카페 가면 제 책을 놨어요. 그냥. 그러고 일단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20대 30대 때는 결국 성공에 대한 의지가 엄청 강한데 저도 불안했던 게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하면은 더 잘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일단 책이라도 썼으니까 남들이 아는 걸 했고 나라는 사람을 알릴 때 명함 줄 때 저 책을 줬잖아요. 그럼 최소한 옆에 있는 애보다 날 기억할 것 같은 거야. 그 실제로 10년 전에 저를 만났던 사람들이 책 쓴 대학생인데 얘가 뭐하고 살지 궁금해서 막 10년 만에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협업기회가 오갔을 때도 있고 근데 제가 만약에 책을 쓰고 나서 1년 내에 내가 엄청나게 성공을 바랬다가 안 돼서 실망을 했으면 안 그랬을 텐데 난 이건 약간 적금처럼 그냥 안 돼도 매년 책을 써야겠다. 그리고 매년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잖아요. 작년에 만났던 사람을 오늘 안 만날 수도 있는데 작년에 만났던 사람은 작년대로 줬고 이번 연도는 이번 연도에 또 만나는 사람 줬고 이 사람들은 안 볼 수 있지만 일단 내 책을 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가끔 제 그 친한 언니들 집에 가면 제 책이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읽어도 책을 버리진 않아요. 근데 이거 이상의 효과가 있을까 마케팅?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 다른 사람 얼굴이 박힌 굿즈를 안 버리고 평생 가지고 있는다? 그래서 저 2년 전에는 갑자기 5년 만에 어떤 친구가 연락이 와서 내 책장에 너 책 꽂혀 있는 거 보고 너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다. 그것만 해도 내가 만약에 똑같은 응대생이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연습만 열심히 하는 애 그리고 책을 써서 내가 최대한 많이 알려보내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뭐 좋은 기회들이 안 와도 후회는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근데 책도 안 썼고 이렇게 나에 대한 브랜딩에 대해서 열심히도 안 했는데 성공하길 바랬다?
그거는 약간 내 스스로에 대한 그 위안이 안 되는. 그래서 저는 책 쓰고 나서 그냥 내가 이거 하고 있다 행위에 그 안심을 하니까 그 자신감이 더 붙어서 그 당당함이 더 생겼던 것 같아. 나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어.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렇게 아는 거 있어. 그리고 이제 책을 줬을 때뭐 오빠가 어디서 뭐 몇 등 했고 어떤 상을 받고 그거를 처음 본 사람한테 얘기하면 욕 먹거든요. 네, 저 장학생 출신이고요. 저 서울대 법대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이런데 책 주면 알아서 질투든 좋아하던 이력을 무조건 봐요. 그러면 이것도 했어요? 이것도 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랬을 때 전 책을 쓰는 사람이죠. 주얼리 사업 하는 걸 굳이 말하고 다니진 않거든요. 근데 책을 보고 주얼리 사업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 시니어 모델들 패션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뭐가 얻어 걸릴지 모르니까 책으로 다 표현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읽는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을 썼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성공이 더 가까워졌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더라도 내가 책을 쓰면서 내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저도 1년 동안 또 뭐 써니텐이라는 뮤지컬도 했었고 업데이트된 내용을 정리할 시간이 없잖아요. 매일 일기를 쓰는 게 아니니까. 근데 책을 써야 되니까 제가 1년치 경험을 다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까먹기 전에 내가 이 나이 때 생각하거나 이 가지고 있었던 일기장을 기록하는 느낌이어서 저도 10년 전 생각이 기억 안 날 때는 제 책을 읽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막 다 사실 오빠가 변호사로 수임이 잘 돼서 좋고 성공해서 좋지만 이건 플러스 알파잖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100% 남을 수 있는 가치는 나에 대한 기록을 그 시절에 젊은 청춘 때 남긴 건 너무 소중한 기록이다. 내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기록을 보는 것 자체가 엄청 큰 힐링이어서 오빠가 지금 좀 두렵거나 이거 꼭 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을 때 이 확실히 남는 가치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떤 도전을 하거나 생일 파티 할 때 이거 왜 하지? 약간 왜 하지? 하는데 남는 게 전 두세 가지만 있으면 그냥 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얻는 거 두세 가지 있으면 잃는 게 있어도 무조건 한다. 그래서 그 마음가짐으로 생각하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좀 그래도 전문직 특성상 두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그래도 약간 이렇게 아까 몇 년 미뤘던 이유가 완벽에 대한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느꼈을 때 변호사분들이 책을 쓰는 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망설이시는 것 같거든요. 주변에 혹시 책을 좀 많이 쓰셨나요? 제 주변에는 없죠. 책 쓰는 사람이. 거의 없나요? 그 직접 지인 중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오빠가 쓰면은 이제 그 시장 먹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또 찾아보니까 네. 이제 책 쓴 변호사들이 꽤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네. 많진 않고 네. 썼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죠. 저는 이 책이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오빠가 뭐 이혼 전문이다 아니면은 뭐 법률적으로 책을 쓴다라고 하면은 좀 약간 블로그 마케팅처럼 키워드 광고 같은 느낌인 건데 네. 오빠가 쓰는 책은 그게 간접적으로 있지만 결국은 모든 남자들이 읽으면 좋을 법한 좀 약간 형이 말해주는 좀 2030 남자들이 알아야 꿀팁 플러스 이렇게 됐을 때 법률적인 고민이 있으면 이런 걸 내가 솔루션 줄 수 있다. 라는 이 책이어서 범위가 만약에 다른 변호사님들처럼 뭐 상속, 이혼 이런 거 있으면 이거의 타겟이 엄청 좁거든요. 근데 오빠 같은 경우는 모든 남자들의 그 읽고 싶은 혹은 듣고 싶은 혹은 궁금했던 것들을 다루고 법률적인 것도 다르니까 법률적인 게 궁금한 사람들이 이 책을 볼 수도 있고 남자인데 그냥 이게 궁금해서 봤는데 나 이런 법률적인 고민이 있었어 라고 해서 두 가지를 잡을 수 있어서 다른 책들도 제가 뭐 신경 쓰긴 하지만 이번 연도에 진짜 기대되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옛날에 되게 뭐 재밌게 봤던 책들이 뭐 예를 들면 20대 여자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들 뭐 아니면 뭐 신데렐라 구두 같은 그런 에세이들은 많은데 남자를 위한 책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압구정 다이어리 이런 것들 여자들의 시트콤적인 환상 뭐 아니면 여자들의 좀 약간 뭐 여대생 뭐 이런 사람들의 환상 이런 걸 주는 건 있는데 오빠서 실질적으로 정말 진정한 남자로서 어떻게 살면 좋은지 그리고 정말 이게 남자가 일해야 된다는 태토남 이런 느낌이 아니라 결국 나다움을 찾고 나를 잃지 않으면서 결국 행복해지는 방법을 오빠 건드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모든 2030의 남자들이 읽어야 좀 좋은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이 책을 읽고 많은 분들이 자존감도 회복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되게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네. 그런 요즘에 이제 뭐 여자분들이 그 상대로 하는 그런 책들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82년생 김지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맞아요. 여자들의 삶에 대한 어떤 책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보면은 남자들의 인권이 좀 많이 좀 덜 중요시 여겨지는 것 같고 제가 뭐 주로 다루고 있는 성범죄 무고 사건에서만 봐도 이제 남녀 관계에 있어서 남자들이 오히려 좀 많이
그 배제되고 있고 어떤 법적으로도 무죄 추정의 원칙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고 뭐 이런 어떤 사회 현상을 보면서 그다음에 뭐 이혼할 때도 5대5 그 분할하고 그 재산 분할하고 하는 게 남자가 훨씬 많은 돈을 예를 들어서 경제 생활을 했고 여자분이 뭐 가사 분담을 많이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기계적으로 5대5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막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고 한데 그래서 남자로서 살기가 너무 팍팍해진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 실무에서 많이 일을 해보면서 진짜 느꼈는데 그래서 이 남자들을 위한 책을 쓰고 싶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뭐 사건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건 얘기, 성범죄 무고 이야기나 어떤 그런 이혼 이야기나 이런 얘기만 하면 너무 이제 독자층이 좁아질 것 같고 맞아요. 조금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재밌는 그런 책을 좀 내고 싶다 하면서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떤 식으로 쓸까 하다가 또 그렇다고 뭐 연애 뭐 그런 기술서 이런 걸 쓸 수도 없고 네. 그런 미묘한 어떤 선을 잡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컨셉을 잡고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제 생각을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결국에는 책을 쓰다가 보니 이거는 진짜 많이 느낀 게 모든 거를 다 정하고 내가 이걸 이렇게 가야겠다 한 다음에 책을 쓰면 전 처음 써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시작을 해보고 나니까 이게 점점 생각이 디벨롭이 된 거죠. 맞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지? 그냥 자극적인 뭔가 그래도 사람들의 어떤 이목을 끌어야 되니까 이런 성범죄 무고나 어떤 이혼해서 재산 분할 이런 부분을 좀 남자들이 불합리하게 겪고 있는 이 부분을 좀 써볼까? 거기서 생각이 시작이 됐는데 네. 그렇게 하다가 근데 이것만 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볼 것 같지 않은 거야.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좀 더 넓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연애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남녀 관계에 관한 부분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게 남녀 관계에서 남자들이 주도권을 잃고 어떤 좀 끌려다니고 뭐 이런 그런 장면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법률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연애에서도 되게 끌려다니고 많이 힘들어하고 막 그런 거가 이제 연장선상이 성범죄 무고라든지 어떤 이혼이라든지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 애초부터 이런 위험한 어떤 성범죄 무고할 또는 이혼 소송할 때 뭐 이렇게 뭐 자신은 뭐 결혼 생활을 이렇게 좀 성실하지 않았지만 그런 높은 어떤 그런 것들을 요구할 사람을 애초부터 걸러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책이 없으니까 이걸 좀 써보면 좋겠다. 이렇게 점점 생각이 발전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남녀 관계 관련된 책도 관련된 책이지만 결국에는 어떤 그 남자의 행복과 자기 자아실현 이런 것까지도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남자가 꼭 여자를 통해서만 이 행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까지도 결국엔 철학적인 문제까지도 이제 갖게 되고 결국에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건 남자분의 어떤 관련된 책이긴 하지만 사실은 여자분도 이걸 똑같이 치환을 할 수 있어요. 저는 타겟을 일단 남자로 잡고 있지만 여성분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이 책의 독자가 아니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남녀가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전 남자라고 썼지만 여성분이 이걸 보면은 본인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렇게 무방한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결국에는 사람이 끌려다니지 않고 그래서 이기적 남자잖아요. 결국에는 남을 위해서만 살다가 끌려다니고 호구처럼 이렇게 이용당하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나 자신을 먼저 제 앞에 두고 그러면서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고 여기서도 진정한 사랑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사랑을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그 종합적으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 책을 쓰기 이제 책의 발간이 거의 이제 한두 달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강의 날을 7월에 잡았기 때문에 무조건 6월에 책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그래도 기대가 되거나 설레는 점 5가지를 꼽자면? 5가지. 5가지. 일단 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할게요. 지금 일단 책의 저자가 된다는 점. 이게 어떤 인생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타이틀도 다는 거잖아요. 변호사였었고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유튜버이고 이제는 책의 저자가 된다. 이게 또 새로운 어떤 인생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이걸로 뭐 어떤 기회가 저한테 주어지고 이런 걸 뭐 강연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어디 나가서 저를 소개할 때도 저는 변호사고 15년째 변호사고 또 유튜브를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책도 썼습니다. 이 그쵸? 한마디를 더 할 수 있는 그쵸. 이게 또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재밌어요. 뭔가 어떤 저한테 어떤 구체적으로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는 환산이 안 되지만 네. 그냥 이게 재밌다. 그게 첫 번째고 네. 그다음 기대되는 점 네. 그리고 또 이 책을 내면서 이런 출판회라는 것도 하게 됐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 전적으로 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서진이가 도와줘서 하게 된 건데 네. 저는 사실 온라인 쪽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편이죠. 뭐 유튜브도 했었고 이런 온라인 쪽 마케팅이라든지 온라인에서 저를 알리고 하는 거는 거부감도 없고 좀 잘한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오프라인에서 이 사람을 모으고 뭐 하고 하는 건 좀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제가 혼자 하라고 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최근에도 사실 전 GPT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나 이거 오프라인 강연에 이거 꼭 해야 돼. 왜냐면 부담이 되니까 나는 이걸 책 쓰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네. 이것도 지금 또 해야 되나 네. 뭐 이런 생각도 드는 상황에서 네. 오늘 또 특별히 저랑 또 미팅을 맞아요. 잡아줘가지고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또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봤잖아요. 생일 파티 매년 하고 매년 막 100명이 넘는 뭐 한 번 많이 할 때는 300명 정도 왔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보고 그 사람들 케어해봤던 어떤 노하우가 있는 분이 그런 대표가 저한테 이거 강연회 이렇게 하자. 그리고 제가 책 강연회를 하는데 제가 다 사회보고 제가 다 진행하고 하면 되게 없어 보이죠. 근데 누군가가 자처해서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내가 안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막상 또 강연회를 하기로 마음 먹고 나니까 또 막 좀 그런 부분도 기대가 되고 사람들도 초대해서 또 이렇게 네트워킹도 하고 하면서 어떤 또 좋은 사람들을 또 얼굴 보면서 맞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게 또 괜찮은 기대되는 점인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크게는 지금 두 가지 정도 있네요. 근데 진짜 이게 오프라인으로 한번 오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오빠를 매개체로 이렇게 다 모이잖아요. 그거에 또 엄청난 큰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사람들 어쨌든 나에 대한 애정도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응원해주고 사진 찍고 그러면 이제 또 이 어나더 월드에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게 더 엄청 큰 도파민이거든요. 이게 해외여행 가거나 맛있는 거 먹거나 뭐 아파트 사거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없는 엄청 큰 행복이어서 사실 제가 저희 회사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느꼈던 이 엄청난 행복을 모두가 죽기 전에 느꼈으면 좋겠는 전 그래서 사실 처음에 창업한 거거든요. 그 생일파티 너무 근데 하고 나면 그 남들이 못 느끼는 그 엄청난 큰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람들이 찍은 사진 영상 다 받았더니 한 12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다 저장해서 올렸어요. 그럼 남들의 핸드폰에 내 기록이 있고 막 사람들이 웃고 있고 호상 고마워 이런 말 들으면 내가 인생 잘 살다 간 것 같다. 결국 기록으로 남는 아직 가지 마. 언제 아직 살날이 많은데 기록으로 남기고 이걸 책으로 나온 다음에 오프라인화까지 나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좀 이게 참 저는 서진이 보면서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어떤 행복 그 사람의 어떤 행복과 관련된 거죠. 책을 쓰면서 느끼는 게 되게 즐거웠어요. 그쵸? 책 쓰는 게 처음엔 고통스럽고 창작의 고통이 있는데 쓰고 완성되고 내가 작가가 된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온다. 나의 글이 어떻게 돼서든 남게 된다. 이런 게 되게 좀 그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경험이나 기록을 만들어주는 걸 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쵸. 얼마나 의미가 있고 좀 재밌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빠 좀 걱정이 많지만 저는 이 책을 나오고 나서 서진아 고마워. 나에게 이런 새로운 행복을 줘서 고마워. 실제로 저희가 회장님들이 돈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했던 게 내가 대기업 이런 데서 사장하고 이랬을 때보다 지금 책 써서 내 지인들이 응원해주고 독자한테 메일 받고 강연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었을 때도 지금 돈 안 돼도 강연 불러주면 다 가고 내 강의 이거 읽고 그리고 막 편지 쓰시더라고 독자들한테. 그러니까 그 60, 70대 회장님들 이게 너무 큰 행복이고 자기 친구들 만나면 계속 자기 자소서 얘기밖에 안 해요. 너 자소서 잘 쓰고 있어? 그리고 추천사도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한테 쓰는 편지를 강제적으로 받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날 이 정도로 생각했구나를 이게 편지를 추천사로 받는 거니까 그게 그 회장님들은
자기 인생에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그 미래 느끼는 거 이제 미리 느끼시는 거니까 인생 앞당겨서 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뭐 변호사로서 이렇게 잘하고 하면 사건 수임 많이 하고 하면 네. 그게 이제 도파민이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 뭐 자리를 잡게 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더 이상 그쵸. 뭐 나오지 않아요. 뭐 매출이 잘 나오다가 그게 뭐 한 50%, 네. 뭐 아니면 2배 느는 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2배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책을 쓰고 하니까 이게 훨씬 더 재밌는 거예요. 이게 돈이 별로 안 되는 걸 아는데도 맞아. 이걸로 내가 나의 커리어가 엄청나게 뭔가 물론 뭐 브랜딩은 좋아지고 하는데 네. 직접적인 어떤 이득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네.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책이라는 형태로 전달할 수 있고 이게 어떤 힘들어하고 있는 남자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되게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눈망울이 좀 초롱초롱해지신 것 같은데? 약간 왜냐면 오빠 나이 때 사람 다른 오빠들 보여줘 약간 그 매가리가 없는 눈빛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빠를 보면 항상 꿈이 있어요. 그게 제가 오빠를 높게 당연히 뭐 다른 멋진 변호사 오빠들도 많지만 오빠 항상 뭐 하고 싶은 거가 있었어요. 저를 만날 때마다 돈을 떠나서 유튜브 했을 때도 그렇고 뭐 나 이런 커뮤니티나 뭐 이런 오프라인으로 강의도 해보고 싶어. 그래서 항상 이 꿈 많은 이 청년의 이 눈빛을 보면서 제가 더 그리고 그게 크다고 생각하는 게 책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뭐 물론 첫 번째는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이런 현업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남자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걸 보면서 여기에 대한 책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주변에 뭔가 이걸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저걸 할 수 있겠네? 나도 해보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몇 년 전부터 거의 10년 전부터 뭐 대학생이 책을 쓴 애가 있고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근데 심지어 문과도 아니야. 책 쓰는 직업도 아니야. 그렇죠. 무슨 음악하는 친구인데 책을 써서 이걸로 사업까지 하고 있고 이런 서진이가 매년 또 우리가 교류를 해왔다 보니까 이걸 매년 보고 성장하고 하는 거 보면서 야 책을 쓸 수도 있구나 내가 책을 쓴다는 게 예전에는 엄청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책을 쓴다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사람들. 근데 나도 쓸 수 있다는 거를 내 주변에 친한 지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번 연도 책에 나오게 된 게 아닌가. 제 책만큼 더 기대돼요. 진짜 그래서 뭉클했던 게 이번 생일 파티 때도 오빠 소개를 했었지만 저희 투샷이 많잖아요. 2017년 된 제 파티 때 오빠 MC 봐줬고 지금까지 다 MC로 했는데 이번 책 저자로 제가 MC를 하니까 너무 뭉클하고 그러네. 네, 이거 왜냐면 저는 사진과 영상 다 기록해놨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나이 잡고 2017년도부터 오빠랑 저랑 투샷 한번 모아볼까 제 얼굴이 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살도 빠지고 그런 스토리들이 어떻게 보면 또 되게 감동적이고 그래서 좀 제가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으로 좀 오그라들지만 그래도 약간 책은 그래도 서진한테 맡기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3가지만 혹시 일단은 이거를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변호사 관련된 업계도 마찬가지인데 워낙 이게 진입장벽이 높잖아요. 일반인들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고 이 사람들이 구조가 어떻고 뭐 이런 걸 하나도 모르다 보니까 이게 믿고 뭔가 맡긴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책도 마찬가지로 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죠. 일반인이다 보니까 출판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이게 유통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몇 부를 찍어야 되고 이걸 뭐 얼마가 적당한 금액이고 이 출판사에서 뭘 나한테 해줄 수 있고 이런 걸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그래도 서진이랑은 어떤 신뢰가 있고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냥 적어도 이 사람은 나한테 사기 안 치겠다. 그러니까 뭔가 돈을 남겨먹기 위한 이런 건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믿고 맡길 수 있었고 이게 없었으면 제가 변호사 일하기도 바쁘고 유튜브 찍기도 바쁜데 그 일일이 출판사 컨택해가지고 뭐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엄청난 그 비용을 줄여줄 수 있었다.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어떤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이런 출판회
이런 건 저는 꿈도 못 꿨을 것 같은데 사실 서진이 때문에 하는 거죠. 이것들 이 서진이가 도와주고 하니까 제가 용기를 내서 할 수 있게 된 거고 저는 뭐 온라인에서는 강점이 있지 오프라인에서는 좀 어떤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또 나이가 들어가고 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많이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 같고 굳이 이걸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해봐야겠다라는 용기가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맡겨보고 하면서 이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 출판사의 특징은 이 저자를 굉장히 좁니다. 맞아요. 이게 안 합니까? 이게 언제까지 계속 하기 때문에 네, 뭔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좀 더 같이 빨리빨리 하자 이런 게 있어서 이게 미뤄지면 한없이 미뤄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조금 더 보충을 하면 저희가 어쨌든 그 베스트셀러들을 많이 만들어봤기 때문에 이런 뭐 그 감이 있거든요. 아 이거 좀 어필 잘하면 되겠다. 혹은 아 이거는 이런 사람들이 읽으면 좋겠다. 이게 잘 될 것 같다 이런 감이 있으니까 표지 카피라이팅이던 뭐 내지 디자인할 때든 그럴 때도 어쨌든 그냥 단순히 책을 출판해주는 곳은 저자의 브랜딩을 신경 쓰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어쨌든 그걸 생각해서 하니까 좀 그거를 많이 편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제가 책을 쓰고 나서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악플이 안 달릴지 그 방지해주는 거를 되게 여기 맡기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오빠가 악플 혹시 오빠가 악플에 대해서 민감하신 편인가요? 저도 악플 많이 받아봤죠. 그때 멘탈 혹시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크게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데 네. 근데 뭐 안 쓸 수는 없는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분이 무풀보단 낫다. 이 정도 멘탈이면 진짜 제가 작정하고 더 띄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댓글이 조금 달릴까봐 아예 책을 좀 내기만 하고 마케팅하는 거 되게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마인드면 사실 이제 앞으로 헐헐 날릴 일밖에 없다. 저는 뭐 워낙 유튜브에서도 악플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잘생겨서 그래 오빠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파트 2. 파트 2는 저희가 딱 지금까지 한 40분 정도 촬영을 했어요. 그 다음은 한 2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파트 1은 저희가 지금 강연회하 듯이 해본 거예요. 지금 라이브 방송이잖아요. NG가 없어요. 그래서 강연회 때 어떻게 예비 연습을 한 거니까 오늘 또 영상 찍은 거 보시면 내가 이런 말 할 걸. 이거는 좀 더 보충할 걸 이라는 게 또 찍어봐야 알아요.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거 다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놓치는 것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 강연회 전에 나 이거 답변할 걸 이런 거 메모를 항상 해주세요. 오늘 얘기했던 거 외에 그러고 이제 강연회 전날에 저희가 대본 체크하면은 완전 완성도 있는 어떻게 오늘 리허설 쭉 한 거죠. 그러면 되게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아니면 까먹어요 이게 계속 하다가. 그러면 이제 파트 2는 실제로 지금 이제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이 남아 있는지를 좀 얘기할 텐데 일단 지금 표지가 첫 번째 받으셨던 표지에서의 피드백이 뭐셨죠? 피드백이 이제 좀 더 이제 강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고 싶었죠. 그러면은 지금 그래서 그때 띠를 추가하고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받아본 거에서 혹시 어떻게 또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요, 내용. 근데 저의 욕심은 약간 여기에서 여기 두 번째에 요거가 구분선이 있거나 아니면 밑에를 흰색 배경으로 해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 표지에다가 이 표지가 책이고 이거를 띠로 해서 별도로 하는 거 있잖아요. 덮는 거.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떨어져요.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 가려지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그 책 중에 그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책이 표지가 있고 그걸 감싸고 있는 띠가 하나 더 있는 그런 걸로 생각했어요. 그럼 여기 표지에서는 수정하고 싶은 내용들이 없으실까요? 이거 잘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좀 괜찮긴 해요. 얼굴도 있고 이거 원래 책에는 얼굴이 없는데 그냥 이 띠에 책 얼굴이 있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굳이 저는 이거 봤을 때 보충을 하자면 그 추천사들 그거를 여기에 한두 줄. 그거 빼고는 저도 의견이 없긴 했거든요. 그러네요. 추천사를 또 누구한테 받을지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사 받을 때는 내가 예를 들면 제가 그냥 막 추천사를 달라고 하니까 비슷한 내용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책은 비슷한 내용이 여러 개 추천사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난 음대생으로서의 면 하나, 난 베스트 작가로서의 면 하나,
10년 동안 예를 들어 책 쓴 거에 성실성 하나 컨셉을 다르게 해서 추천사 드릴 때 이런 내용을 어필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안 겹치게. 그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본 내가 더 강력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우리 회사 책 출판 엄청 좋아라고 말하는 거거든.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얘네한테 맡겨봐